안녕하세요. 마시자 마시자 술을 쫙쫙 마시자 술꾼TV의 맥대주입니다. 원시즌입니다. 네, 오늘은 편의점 세계맥주 털기 밀맥주 편입니다. 1편에 이어서 2편을 밀맥주 편을 한 이유는 호가든과 같은 뭔가 특이한 향이 나는 맥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라거 맥주는 맛의 편차가 사실 그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 밀맥주는 처음 딱 마셔보면은 라거와는 확연히 다른 맛을 가지고 있죠. 제 경험에 의해서도 밀맥주를 먹여봤을 때에는 이거 뭔가 맛있는데? 라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리고 밀맥주가 훨씬 더 라거에 비해서는 색깔부터 좀 다른 경우가 많고, 그래서 뭔가 특이한 맥주를 찾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거쳐갈 수밖에 없는 맥주지 않나. 네, 그래서 밀맥주가 뭡니까? 원시즌님, 밀맥주. 밀맥주라는 말이죠. 발효의 원료가 되는 곡물에 있어서 보리메가보다 미르의 비율이 높은 맥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효모가 위로 떠서 발효를 하는 상면 발효 방식을 취하게 된다. 그러면 밀맥주 중에는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독일 쪽에서 밀과 보리메가만으로 만들어지는 와이스비어, 그리고 벨기에 쪽에서 고수나 오렌지 껍질 등의 향신료를 넣어 만드는 위트비어, 네. 계통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네. 둘 다 영어로는 화이트비어, 즉 흰 맥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독일 계통의 밀맥주들은 캔이나 병에 바이첸, 바이스, 헤페바이첸 뭐 이런 단어들이 보통 보이게 되고요. WEI, 바이 어쩌보면 밀맥주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쉽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 중에서 헤페는 또 효모를 뜻하고요. 그래서 헤페바이첸이라고 하면은 효모를 걸러내지 않은, 그래서 불투명한 색깔을 띠게 되는 밀맥주들을 특히 지칭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비주얼적으로도 밀맥주들은 대체적으로 불투명한 맥주들이 많았어요. 근데 벨기에 쪽은 독일과 다르게 뭐 향신료 같은 뭐 고수, 껍질 이런 것들을 많이 넣는다고 그랬죠. 과일 향이 나니까 좀 더 먹기 편했던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왜 주변 국가들은 그런 향들을 많이 넣게 됐고 독일은 그런 향들을 많이 넣지 않게 됐을까요? 역사적으로 맥주 순수령의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요. 네. 다른 첨가물을 넣는 것을 꺼리던 반면에 벨기에는 그런 첨가물 같은 걸 넣어서 실험적인 결과를 내놓는 것을 전혀 꺼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보통 꽃향기나 과일향기가 난다고 표현하죠. 네. 그런 맥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맥대지와 원시즌은 편의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밀맥주들을 모아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맥주는 바로 벨기에의 호가든입니다. 호가든 맥주는 어떤 맥주인가요? 인지도가 있는 만큼 오해도 많은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역사가 되게 깊죠. 1445년도에 만들기 시작했는데 중세 시대부터 밀맥주를 만들어 온 호가든이라는 마을에서 양조를 시작을 했고, 마을 이름이군요. 사실상 벨기에식 밀맥주의 어머니 데모다. 네, 데모. 뭐 오비 맥주와의 정보들이 지금 많이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정확한 정보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오가든 네. 이라고 이제 그런 멸칭도 생겼죠. 오비 맥주 호가든, 오가든. 하지만 2017년 이후로는 다시 수입산이라는 거. 네. 오비 맥주에서 레시피를 사서 만들다가 다시 수입을 하고 있다. 네.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호가든 대표적인 밀맥주 그 맛입니다. 벨기에 방식의 오렌지와 귤 사이에 뭔가 그런 껍질 향이 좀 나요. 오렌지도 아니고 귤도 아니고 약간 그런 중간 껍질 향, 그런 향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이 벨기에식 밀맥주들이 고수를 꽤나 쓴다고 알고 있는데, 고수, 네, 코리앤더, 팟타이에 들어가는 그 고수. 그렇습니다. 네. 똠얌꿍 같은 걸 먹었을 때 느꼈던 네. 그런 퐁퐁 맛, 네. 그런 게 나는 맥주는 사실 거의 없는 걸로 봐서는요. 네. 고수를 쓰는데도 그 향신료를 쓰는데 각 회사의 뭔가 노하우가 많이 집약이 돼서 좀 더 향을 살리고 역한 맛은 줄여서 좀 대중화를 시키는데 기여가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호가든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안전한 밀맥주라는 그 정도 평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밀맥주는 독일 바이에른주 뮌헨에서 설립한 파울라너입니다. 파울라너 맥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1634년에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옥토버 페스트에 맥주를 공급하는 6개의 독일 맥주 브루어리 중 하나. 독일 내에서 맥주 판매량은 6위라고 합니다. 헤페 바이스비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안에 아직 효모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거는 호가든하고 비교를 해보면 약간 역한 맛이 있어요. 뭔가 먹었을 때 좀 더 술 같네? 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호가든은 그런 술이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드셨나 보죠? 네, 호가든은 아무래도 과일 향이 강했기 때문에 좀 더 먹기 편했고 좀 더 가볍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술이라고 했다면 비교해보면은 좀 더 술 맛이 강한, 좀 더 독일의 바바리안이 느껴지는 그런 맛. 정통성을 좀 더 강조한 호가든보다는 가볍게 먹기엔 좀 어렵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맛있네요. 그 꽃향기나 그런 달콤한 향이 많이 없어서 밀맥주 본연의 맛을 느끼기에는 이게 맞지 않을까.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상관은 없다. 네. 독일 밀맥주의 자존심. 네. 이런 느낌입니다. 네, 세 번째는 역시 독일 맥주인 에딩거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에른주에 있는 에어딩이라는 도시에 위치해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밀맥주 양조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파울라너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마셔보니까 평상시에는 몰랐던 건데 이제 파울러너하고 연이어서 마셔보니까 조금 차이가 느껴지네요. 그러게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네, 원시자님 어떻게 느끼셨어요? 뭔가 얘는 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파울라너는 굉장히 순수한 밀맥주, 어떤 기교도 부리지 않았고 네,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었다라는 걸 자랑이라도 하려는 듯이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몸이 건조하고 밀맥주 중에서는 평범한 맛을 자랑을 했었는데 네. 이 친구를 마셔보니까 특별히 벨기에 쪽 밀맥주처럼 향신료나 이런 걸 첨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하게 저는 포도향이라고 느꼈는데 청포도향 같은 과일 향기가 조금 올라와요. 물론 벨기에 쪽과는 약간 다르긴 한 그래도 그 정도로 심하게 올라오진 않는데요. 청포도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딱 맛이 입에 대자마자 떠오르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밀크 초콜릿? 약간 우유 맛? 약간 그런 게 좀 느껴졌거든요. 좀 더 부드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울라너에 비교하면. 그래서 파울라너가 좀 더 베르만 쪽 같은 더 터프함이 느껴졌다면은 에어딩거는 좀 더 뭔가 독일 꽃미남 이주남 맥주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표현하면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맥주는 프랑스 크로넨부르의 1664 블랑입니다. 이제 블랑의 명성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긴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블랑이 무슨 뜻이죠? 블랑은 영어로 화이트, 하얀색을 뜻합니다. 이 숫자가 왜 1664냐? 네. 또 1664년에 지어졌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정답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세워졌고 알자스 지방에서 나는 좋은 물을 가지고 만든 맥주였고 그 나중에 이제 1850년에 양조장에 옮겨갔는데 네. 그 옮겨간 곳의 지명 중에 네. 이 크로낭부르라는 데가 있었나 봐요. 설립 연도를 따와서 1664라는 숫자를 붙여가지고 만든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1664 블랑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원시즌님이 괴로운 표정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퐁퐁 맛이 확 올라오는데요. 얘만 따로 마셔봤을 때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던 부분인데 아까 호가든 같은 경우에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마시기 편한 맥주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 친구는 그 고수향, 퐁퐁 맛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표정이 일그러졌었군요. 벨기에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그런 맥주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특징이 돋보이는 맥주인 건 맞습니다. 뭔가 정통적인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불호에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딴 건 맥주가 아니야! 근데 저는 좋아합니다, 이 맥주. 다섯 번째로 저희가 편의점에서 고른 밀맥주 중에 오스트리아의 밀맥주인 에델바이스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크함을 나타내는 그 에델바이스라는 꽃에서 이름을 땄다고 합니다. 일단 맥주의 그림부터가 굉장히 순수합니다. 눈 덮인 산 말거나 아무것도 없어요.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냄새를 마시면서 입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얘가 세제 냄새가 제일 세거든요. 근데 입에 들어오는 순간에 느껴지는 그 뭔가 화한 느낌이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물을 좋은 걸 쓰는지 마시다 보니까 좀 밀키스를 마시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원재료명을 좀 확인해봤는데 바카향하고 엘더플라워 향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호가든이랑 1664 블랑과는 향신료에서 좀 벗어나서 네. 좀 특이한 걸 넣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쪽에 그리고 에델바이스가 미는 요 문구를 읽어보면 아로마틱 테이스트 오브 알파인 프레쉬라고 돼 있거든요. 알파인이 알프스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네. 그런 캔에서 나오는 이 이미지부터가 확실히 얘네가 마케팅이라고 해야 할까 이미지 메이킹을 좀 잘한 것 같아요. 밀맥주의 그 뭔가 이런 하양한 뭔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싶다면은 이 에델바이스 추천드립니다.
뭐 대표적인 밀맥주는 이렇게 5가지인데 저희가 요새 편의점에서 발견한 특이한 놈이 조금 눈에 띄어가지고 한번 데리고 와봤습니다. 바로 칭따오의 밀맥주 버전입니다. 빠밤. 일단 마셔보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우선 첫 느낌은 전혀 뭐 효모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필터링이 잘 된 얼핏 보면 라거라고 느낄 만큼의 그런 투명함이 느껴지네요. 라거인가요? 위트비어라고 써있으니까 라거는 아니겠죠? 오, 놀랬습니다. 왜 놀라시죠? 생각보다 와우. 굉장히 맛있습니다. 저 동의합니다. 사실 칭따오 하면 우리나라에서 양꼬치 때문에 그렇죠. 좀 느낌도 있고 네. 또한 마케팅도 양꼬치인 칭따오 이런 네. 식으로 너무 결부를 시켜서 마케팅을 시키니까 그렇죠. 正斗女娘仔，양꼬치 같은 기름진 걸 먹고 나면은 칭따오 라거를 마셔서 그 기름진 걸 씻어내야 될 것 같고 청량감, 시원한 목 넘김 이런 거를 강조를 하게 돼서 네. 저도 이거 마셔보기 전까지는 칭따오에서 만든 밀맥주가 과연 독일이나 벨기에식 밀맥주를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을까? 치고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굉장히 대반전. 그냥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뭔가 밀맥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맛이 나긴 합니다. 네, 일단 칭따오가 사실은 무시할 만한 맥주 브랜드는 아닙니다. 그렇죠. 칭따오가 이래봬도 역사도 깊고 네. 독일 기술로 주도됐거든요. 아 이게 그래서 저도 파울러너와 가장 비슷하다라고 느끼긴 했어요. 일단 1903년에 독일인과 영국인이 합작으로 독일에서 맥주 설비랑 원재료를 들여와서 만들기 시작한 맥주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독일 쪽에서 유수의 물론 맥주들보다는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네. 뒤지지 않는 맥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독일인에도 알아본 뭔가 맛 좋은 물 청도 맥주였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를 해볼 건데 뭐 이 6개의 맥주 중에서 한 2개 정도만 우리가 꼽아서 추천을 해볼까요? 저는 뭐 일리노스 블랑이나 호가드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마셔봤을 테니까 그나마 희소성이 있는, 저는 희소성충이니까 에델바이스 맥주라든지 아니면은 독일 본토의 밀맥주인 에어딩거 추천하고 싶네요. 네, 저는 뭐 맥주 꼰대인 만큼 맥주 전통을 중요시하시는 원시진님. 저는 아무래도 파울라너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기교를 부리지 않은 밀맥주 본연의 맛은 어떨까 이런 게 궁금하시다면 네, 파울라너를 마셔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요? 호가든인 것 같아요. 오가든이라고 불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았지만 네, 이제는 이제 수입산이다, 국산이 아니다. 네. 안시하고 드시라. 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네, 오늘 그래서 편의점 털기 제2탄으로 이제 밀맥주를 리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지겨운 라거 맥주 말고 밀맥주를 좀 마셔보고 싶다면은 이 6가지 중에서 한번 택해보시는 건 어떤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취하는 밤 되십시오, 여러분. 맥돼지였습니다. 원시징이었습니다.